예, 앞 시간에 이어서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자바의 클래스 배우고 있거든요. 자바의 클래스하고 인스턴스, 객체, 클래스와 객체. 하나는 뭐 클래스 영어로 하고 하나는 한자어로 하니까 좀 웃겨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클래스와 인스턴스 또는 클래스와 오브젝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가 뭔지, 인스턴스가 뭔지 그 개념 잡아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자바의 특징들 주로 설명을 했고요. 그 내용이 이어서 지금 계속 되겠습니다. 예, 객체 지향 언어의 목적.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사항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항들이죠. 객체 지향 언어, 대표적인 게 자바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죠, 결론은요. 예,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뭐 소프트웨어 생산성 향상 때문에 그런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그, 뭐 노력 대비 결과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가 단축이 돼 버렸어요. 즉 내가 한번 만든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쓰이지 않고 자꾸 새로운 걸 요구를 해요. 요구는 다양해지고 빨리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짜봤자 내가 뭐 한 달 걸려 짰는데 얘들이 옛날에 한 번 짜주면 한 1년씩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달 걸려 짜봤자 애들이 뭐 6개월도 안 돼서 또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새 거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아,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즉 생명주기가 짧아지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 방식으로 맨날 다시 짜고 다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속도의 빠른 속도로 생산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한 객체 지향 언어라는 게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 상속, 다형성, 객체, 캡슐,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언어가 등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사용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뭐 쉽게 부분적으로 빨리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 이렇게 빨리 만들다 보니까 만드는데 부담도 줄어들 거고요. 또 그러니까 시간이 절약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말만 맞네 이거.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면서 재사용이 가능한, 즉 이런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이렇게 재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함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재사용이 가능한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 그럼 결론은 뭐야? 상속, 다형성, 객체, 캡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하는 건 실세계에 대해서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의 프로그램 언어들은 수학이나 계산 통계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리 과정이나 계산이 가장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가 쓰는 객체적 언어, 현재 프로그램들은 이 계산이나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물론 계산을 기반으로 하는 거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해요. 게임해갖고 뭐 얻는 게 뭐죠? 거기 어떤 뭐 결과, 뭐 숫자로 된 결과를 얻어요? 아니면 거기서 뭐 게임을 끝나고 나면 좋은 뭐 컨텐츠가 나와서 볼 때 즐거워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컴퓨터라는 기계 자체가 과거에는 전자계산기라고 그랬었죠. 전자계산기. 예, 이걸 생각하면 되죠. 과거에는 컴퓨터라는 말을 번역할 때 전자계산기라고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죠? 컴퓨터가 컴퓨터지. 예, 컴퓨터가 컴퓨터지. 예,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컴퓨터라고 불러요? 폰이라고 불러요? 어? 폰이죠. 근데 왜 앞에 스마트라고 붙이죠? 똑똑하잖아요. 예, 컴퓨터란 말은 안 붙이죠. 즉, 사람들이 컴퓨터를 대하는 인식이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은 계산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자계산기라는 용어를 써왔고요. 이게 이제 계산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얘기 나온 게 컴퓨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이 컴퓨터는 용어가 얼마 전까지 쓰였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는 컴퓨터란 말을 슬그머니 빼버리면서 스마트폰이다, IoT다 이런 말들 쓰기 시작을 했죠. 즉, 즉 컴퓨터가 산업 전반에 활용이 되면서 실생활 모든 곳에서 컴퓨터, 즉 프로그래밍을 요구하게 됐고요. 실생에서 절차나 과정보다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의 결과물이 어떤 과정이 중요하거나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묘사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상황을
묘사란 표현 썼어요. 묘사. 똑같이 표현하는 거.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쪽으로 발전이 돼 나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객체지향 언어는 실세계의 일을 실제적인 세계를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처리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물체의 어떤 대상을 관계라든지 작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걸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바뀐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설명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 득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하면서 막 말이 꼬이고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뭐 내가 물론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프로그램 가르치는 사람이지 언어를 일반적인 언어를 정의하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할 수 있는 쪽은 조금 약하죠. 어쨌든 객체지향의 언어는 소프트웨어 생산성을 향상시켰는데 그 이유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재사용이 가능하게 된 방법은 상속, 다형성, 이제 객체와 캡슐화라는 개념이 도입이 됨으로써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럼 객체지향 언어는 왜 등장하게 됐냐? 과거 프로그램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한테 요구한 거는 어떤 계산의 결과를 더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숫자로 된 값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상호작용, 또 그걸 표현하는 방법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표현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상호작용과 관계, 묘사란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실세계를 처리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이, 통과. 말 되게 기네. 예, 앞에서 이야기한 절차 지향 프로그램하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한번 구체화 시켜본 거예요. 추상화 시켜본 겁니다. 과거에 썼던 거는 절차 지향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작업 순서를 표현하고 작업을 함수로 작성한 다음에 그 함수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처음에 여러분한테 순서도 그리는 거 가르쳤잖아요. 이게 절차 지향 언어입니다. 이 방법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작은 단위로 이게 하나의 단위를 묶이면서 갖다 쓰면서 프로그램이 규모가 좀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없어진 건 아니고 이게 더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됐다고 보는 것도 한 측면에서 괜찮습니다. 이것만 목적으로 할 때는 절차 지향 언어라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 사회에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프로그램한테 요구되는 사항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상호 관계 작용 그걸 묘사하는 방법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 방식이 도입이 됐고요. 객체들의 상호 작용을 표현한다는 거죠. 자판기 엔진 있고 여기다가 커피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 돈을 집어넣어야 되고 돈을 들어가면 그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에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선택된 제품에 대한 요리법에 따라서 컵에다 물 따르고 커피 따르고 설탕 따라서 섞어버리는 거죠.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다 절차 지향인데 이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모여 있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의 작업은 바로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메소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것들을 집합으로 프로 작성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주는 커피 자판기란 이름으로 쓴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동작하냐를 열거하는 게 아니고요. 알았나요? 여기서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했고 이때는 각각의 대상과 이거의 동작의 관계를 정리해 놓는다는 거죠. 말이 더 어려운 그걸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쉽게 넘어갑시다. 절차지향 언어하고 객체지향 언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어떤 순서로 처리하냐를 중요시 여겼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서로의 상호작용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절차지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객체지향이라고 해. 상호작용의 대상이 바로 객체가 되는 거거든. 객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모르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도 계속하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겁니다. 클래스와 인스턴스 객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앞 시간 거니까요.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혹은 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객체의 속성과 행동이 포함됩니다. 그걸 갖다가 속성과 행동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죠? 멤버. 행동은 메소드 이렇게 얘기했었죠. 멤버, 필드라고 그랬지. 멤버라고 해도 되고 필드라고 해도 됩니다. 용어가 또 섞이기 시작하는데 필드라고 해도 되고 이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메소드랑 이건 함수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다 멤버를 합쳐서 다 멤버라고 하니까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을 정의할 때는 얘가 갖는 고유한 성격의 특성, 그걸 필드라고 했죠. 고유한 성격의 값이 있고 이걸 처리하는 처리 방법, 즉 행동 양식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의고 틀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상물, 탄생한 사람, 탄생한 제품, 이런 게 인스턴스, 객체가 되는 거죠. 클래스 모양을 그대로 찍어낸 실체를 이야기하고, 그럼 실행 중에 생성되는 실체, 메모리 공간을 잡는 구체적인 실체, 이걸 인스턴스라고 부른다. 객체라고 얘기했어요. 객체. 말이 꼬여. 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개념은 틀이다, 만들어진 거다. 틀이다,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기준을 잡았고, 이 기준에서 여기 그대로 찍어낸 거, 생성된 거, 구체적인 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 말 중요하죠. 실제로 만들어진 걸 얘기합니다. 아, 되게 힘들다. 이게 뭐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멈춰놓고요. 클래스는 자바에서 클래스란 객체를 정의하는 틀 또는 설계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 자바는 설계도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필드, 또 객체의 행동을 나타내는 메소드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는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메소드는 명령의 집합, 즉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하면 더 쉽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상물을 인스턴스, 즉 객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의만 했잖아. 사실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날 절차지향 언어, C나 이런 언어를 했던 친구들이 객체지향 언어로 들어오는 책을 헷갈리는 게, 아니 클래스 만들었는데 왜 또 뭐 인스턴스를 왜 만들어? 이 차이거든요. 할 때 미리 정의했으면 됐지, 정의된 거 쓴다고 왜 선언을 해? 이걸로 헤매거든요. 네, 그겁니다. 이건 정의된 걸로 만드는 거, 이거 인스턴스 객체라고 한다고 했고요. 클래스를 사용해서 해당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선언을 해야 되고, 이렇게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선언하는 과정은 인스턴스화라고 한다. 만드는 건 인스턴스화라고 그래요. 인스턴스화 한다 그러면 인스턴스를 만든다는 소리니까 이 객체란 말하고 인스턴스 막 혼용해 쓰게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해당 클래스, 이렇게 해서 만드는 클래스 타입을 인스턴스라고 한다. 해당 클래스 타입, 아니 그 클래스로 이 틀로 찍어낸 것, 생산품은 인스턴스라고 한다. 이 조그맣게 객체라고 했다. 맞죠? 이게 책에는 베껴놓은 거거든요. 이때 생성된 인스턴스는 메모리를 할당받게 됩니다. 실제 존재하는 놈이 되는 거죠. 그럼 클래스는 실제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건 틀이에요. 존재 안 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정의예요. 정의. 자바에서는 하나의 클래스에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인스턴스는 독립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자신만의 필드를 갖습니다. 독립된 다른 것들입니다. 하지만 해당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는 해당 클래스에 생성된 모든 인스턴스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해당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는 해당 클래스는 메소드는 다 또 동일한 걸 갖다 쓴다는 소리죠. 이런 이유로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걸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여러 개 만든다고 했죠. 여러 개 만들었다고요. 그래도 나는 한번 정해 놨으면 다 이 여러 개가 다 불러다 쓴다는 거예요. 내가 껌껌이 메소드를,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필드도 가지잖아. 필드도 각각 가질 거 아니에요. 변수도 각각 다 자동 선언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가진 것. 밑에 있는 얘기는 설명하면 더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요. 뭐 있다는 거 알고 책에 있어서 정리했는데 설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스턴스와 클래스, 클래스와 인스턴스. 요거만 잘 구분하도록 합시다. 그림 보면 못 떠오르죠? 클래스와 인스턴스. 클래스는 틀, 정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붕어빵 틀이네. 그리고 인스턴스는 그 틀로 찍어낸 실제적인 대상물. 이게 실제, 어차피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헷갈리는데 실제 메모리로 할당받은 거,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 있는 거,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는 인스턴스입니다. 객체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그걸 만들어주는 애는 클래스. 그래서 붕어빵 틀과 붕어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붕어빵 틀은 클래스이며 이 틀의 형태로 구워진 붕어빵을 인스턴스, 객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 줍시다. 예, 뭐 있어서 집어넣는데 사람이란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 데이터 타입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의 기준을 정한 건 이름, 직업, 나이, 성별, 혈액형,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말하는 거, 걷기 등의 속성을 갖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리죠? 이름도 틀리고 직업도 틀릴 수 있고 나이도 틀릴 수 있고 성별도 틀릴 수 있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걸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사람을 이 사람은 이 사람을 했을 때 이걸 데이터를 정의해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장된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그걸 인스턴스화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놈을 인스턴스, 즉 객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은 이걸 다 갖고 있겠죠. 이 정보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객체들은 클래스에서 선언한 동일한 속성들을 가지지만 객체마다 고유한 값으로 구분된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고유한 값이죠. 요걸로 구분이 된다. 이거 관리하려고 만든 거죠. 결론은 이거 관리하려고 만든 거죠. 그래서 클래스 예의 사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클래스하고 객체의 요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라고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나도 처음 배울 때 좀 헷갈렸거든요. 이게 감은 잡히는데 좋은 건 아닌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예, 클래스와 인스턴스 잘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주구장창 나와요. 주구장창. 책에 여러 번 반복이 되고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동일한 거 또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의 특이한 점은 자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클래스라는 리저브드 워드 명령을 줘야 됩니다. 명령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클래스를 선언하나 보네. 클래스가 나왔잖아. 그리고 뒤에 이름을 적어준 게 이게 클래스 이름이 됩니다. 클래스는 키워드로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주죠. 그리고 클래스는 물결 괄호로 시작해서 물결 괄호로 끝나고 그 속에다가 필드와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필드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변수, 메소드는 어떤 행동을 하는 함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은 서클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선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클래스 서클이라는 이름이 서클이 색깔이 똑같이 헷갈렸어요. 선언이 된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거는 맨 앞에 접근자란 말을 씁니다. 접근자로 적어놨죠. 접근 앞에 퍼블릭 대중적이라는 소리잖아. 모든 사람이 다 갖다 쓸 수 있다. 일단 퍼블릭. 그럼 나만 쓰려면 프라이빗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프로그램을 보면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건데 클래스네, 틀이네. 서클이라는 틀을 내가 정의를 한 겁니다. 붕어빵 틀을. 그리고 그 속에는 두 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네. 레디우스하고 네임이라는 거. 레디우스는 뭐 반지름이라는 소리죠. 레디우스는 이름이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그 속에 처리하는 거는 서클이 또 나오네. 똑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나온 걸 생성자라고 합니다. 생성자. 이거는 이 클래스로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인스턴스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 초기 값을 설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초기 값을 설정하는 용도. 그래서 이름이 동일하죠. 한 번만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다른 것들은 메소드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생성자도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생성자로 구분을 하고요. 그 밖에 이름이 다른 것들은 다 메소드란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이거는 그럼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건가요? 인스턴스 생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없잖아요. 인스턴스 생성 안 됐잖아요. 아직 인스턴스 설명 안 했습니다. 클래스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래스와 인스턴스 계속 무슨 설명하고 막 강조는 하는데 재미는 없네, 씨. 그렇죠? 그 속에는 필드하고 메소드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용어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 따라서 이 말을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입에 자꾸 올라가야지 뇌에 전달이 되고 머릿속에 남는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필드는 변수는 뭐야? 값을 저장하는 곳 아니야. 메소드 연기가 뭐야? 어떤 갖춰진 틀이 있죠. 뭐가 날라오면 또 넘어지면은
어떻게 행동한다. 그런 걸 메소드 연기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정해진 어떤 작업들의 순서, 명령들의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아주 작은 단위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되지만 함수라고 했다 프로그램에다가 뭐 코드라고 그랬다가 헷갈리죠. 네, 개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몰라요.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난 가능한 이해를 쉽도록 설명을 풍부하게 하고 나름대로 예를 들고는 있는데 지나치게 강조하고 예를 많이 드는 게 여러분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 필드 앞에 퍼블릭이란 말이 나중에 접근자라고 이야기했죠. 외부에서 다른 모든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를 불러줬을 때 이걸 왜 불러줬을지? 클래스가 뭐라고 그랬죠?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필요하면 아니 난 붕어빵 좋아하는데 옆에 가게 보니까는 간판이 바뀌었어. 잉어빵, 황금 붕어빵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황금 붕어빵 파는 놈이 갑자기 해서 우린 붕어도 팔고 싶어. 그러면 황금 붕어빵을 조그맣게 만들 수는 없잖아. 잉어빵을. 그때는 붕어빵 틀 갖다가 붕어빵도 찍어내야지요. 빌려갈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른 데서 끌어 쓴다는 게 그 소리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걸 빌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틀을 모든 사람이 같이 쓸 건지 공유할 건지 아닐 건지를 선언하는 거죠. 퍼블릭하면 공유한다는 소리입니다. 프라이빗하면 안 빌려주겠다는 소리고요. 생성자 아까 이야기했죠.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특별한 메소드인데 이거는 객체가 생성될 때 인스턴스화 될 때 한 번 수행됩니다. 한 번 수행되니까 결론은 초기 값을 설정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초기화에 필요한 코드를 작성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클래스의 특징 선언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부터 객체 생성입니다. 클래스가 있으면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붕어빵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붕어빵 틀을 만드는 붕어빵을 먹기 위해 만든 거지 틀을 만들기 위해서 틀을 만든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붕어빵을 찍는 걸 객체 생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는 반드시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알죠? 새로 만든다, 새 거 주세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new는 객체를 생성자로 호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객체 생성을 하는 거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가지 단계가 나누어져요. 그래서 레퍼런스 변수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돼요. 이 레퍼런스 변수란 개념 이것 때문에 또 뜸을 또 들일 겁니다. 뜸을 많이 들여야 밥이 맛있게 되죠. 레퍼런스 변수 이거는 우리 앞에서도 언뜻 했던 것 같은데 new라는 말 한번 썼었잖아요. 우리 배열할 때 썼다. 배열할 때 보면 꺾은 가로 쓸 때 new라는 거 해갖고 new가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설명했더라? new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목록이 만들어진다는 개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레퍼런스라고 한다. 레퍼런스. RF의 약자겠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값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변수의 목록을 저장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new라는 거는 레퍼런스 변수를 생성한다, 레퍼런스를 생성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결론이 레퍼런스를 참고한다는 거죠. 이 목록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록표가 있어야지 여기다 이름을 쭉쭉 올려가지고 이걸 보고 찾아서 가겠다는 거죠. 그런 거를 레퍼런스 변수의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레퍼런스 변수. 좀 더 예를 들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자.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서 여기다 이름을 적어주는 거, 이걸 만들어서 이걸 만드는 과정이 바로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즉,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객체에서 멤버 접근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이 멤버가 뭐죠? 멤버는 클래스 안에는 뭐뭐가 있다고 그랬죠? 필드와 메소드가 있다고 그랬죠. 이 필드하고 메소드를 합쳐서 멤버라고 합니다. 구성 요소 우리 팀원들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뭐였죠 아까? 필드하고 메소드 이 둘을 합쳐가지고 멤버라고 한다는 거. 새로운 용어들이 나와서 오늘 2시간은 그냥 용어만 하네. 오케이? 예, 객체를 생성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크게 봐가지고 레퍼런스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야 되고요. 이 변수가 선언된 이후에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이게 기본 단계입니다. 이 밑에 거는 이거 쓰는 요령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점 연산자를 쓰는 경우, 그냥 쓰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해 놨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서클은 클래스 이름입니다. 이미 선언이 돼 있죠.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클 피자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이게 뭐죠? 서클은 클래스 이름인데 피자 이거 뭐지? 이건 사용자가 준 이름입니다. 피자를 일단 이 피자라는 목록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서클에서 정의된 그 틀에 맞춰서 피자란 이름의 목록을 만들어줘 보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특정한 공간에 목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걸 레퍼런스 변수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객체를 만들 수 있거든. 그 다음에 new 들어놨죠. new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죠? 뉴복맨. 에이 연결해야죠. new. 오케이? 네, 그래서 새로 서클을 만들어서 피자라는 목록에 등록해줘 이 소리입니다. 이걸 객체의 생성이야. 실제는 요게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딘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 목록이 피자라는 목록에서 이런 레퍼런스 변수가 지정이 되고요. 여기에 객체를 생성한 이유, 즉 메모리상의 특정 공간을 할당받고 얘를 여기다 등록을 시켜놓는 거야. 이거는 피자야. 이 이름 피자라는 이름을 저장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는 뭐고 이건 뭐지? 이거 있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실제 데이터는 여기 들어 있잖아. 근데 이거 왜 쓰지? 관리하려고요. 왜? 틀에서 찍어냈잖아요. 틀을 또 찍어내고 싶거든요. 그 다음은 그 틀을 찍어낸 걸 구분해줘야 되는데 구분할 때 쓰는 꼬리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목록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꼬리표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객체가 생성이 됐을 때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피자라는 객체가 지금 만들어졌고요. 생성이 됐고요. 근데 피자라는 객체 속에는 아까 했듯이 레디우스하고 네임이라는 두 가지 변수, 즉 뭐가 있죠? 필드가 있거든요. 그걸 불렀을 때는 여기 새로 만든 피자라는 목록 이름 뒤에 즉 이게 객체죠. 인스턴스죠. 그다음 점을 찍어요. 점을 찍고 거기에 속하는 내용 레디우스 네임이란 변수명을 바로 쓰게 되면 피자라는 목록이 가리키는 거기 가서 반지름 값 가져와. 피자라는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놈 메모리 위치로 가서 이름 가져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레퍼런스 변수 찾은 다음에 여기서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뭐죠? 필드였죠. 그리고 여기 함수가 들어있죠. 이건 메소드라고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변수 멤버들을 불러올 때 특히 요거 필드를 불러올 때 점 찍고 쓰는 거고요. 그러면 메소드는 어떻게 불렀었지? 얘도 똑같이 점 찍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점 찍어 쓰죠. 이렇게 씁니다. 대신 이게 메소드인지 아는 건 괄호를 열고 닫고가 들어가죠. 이건 독립된 명령이죠. 피자라는 객체의 get area라는 메소드를 수행시켜서 그 결과를 에어리어에 저장시켜줘.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이걸 수행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숫자가 들어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값이 저장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를 제어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객체를 선언한 건 앞에서 클래스 선언, 객체 선언이랑 클래스 선언 앞에서 얘기했고요. 조금 전에 객체 생성 얘기했거든요.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제일 먼저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객체 생성 명령 new 명령을 준다. 이 단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객체에서 내가 원하는 변수 값을 가져갈 때는 점 찍고 변수 이름을 치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함수 메소드를 부를 때는 점 찍고 메소드 이름을 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필드인지 메소드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뒤에 보면 괄호가 있고 없고로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메소드 함수들은 괄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데이터, 값, 즉 인자, 인수 이런 말 쓰거든요. 매개 변수 그걸 여기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시키려면 뭐 작업 명령이나 재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재료가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생성되는 순서, 활용하는 방법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이야기한 거 이제 얘가 처음 나왔습니다. 서클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 생성과 활용입니다. 클래스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객체 생성하고 활용하는 게 한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퍼블릭 클래스 여기 나왔네요. 이게 뭐죠? 클래스를 정의한 거죠. 클래스라는 서클이랑 클래스를 정의했어. 여기에 필드는 레디우스 네임이 들어있고요. 이거 뭐지? 똑같네? 서클.
아, 똑같으면 생성자라고 그랬죠. 초기 값을 설정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건 뭔데? 클래스라는 이름은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름이 나왔는데 이런 걸 갖다가 메소드라고 하죠. 함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엄밀하게는 여기까지가 클래스의 선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활용입니다. 활용. 그래서 보이드 메인이라고 했죠. 아, 메인이 꼭 있어야 된다. 아, 그럼 요 속에 들어있는 게 결론은 아까 했던 매개 변수 인자가 되는 거네. 매개 변수라고 그랬다, 인자라고 그랬다, 파라미터라고 그랬다, 뭐 뒤죽박죽이긴 한데 모르겠어. 있어, 몰라. 예, 여기서 선언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또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어떻게 한댔죠? 레퍼런스 만들고 그 다음에 뉴 생성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레퍼런스 만들었죠. 서클, 피자라는 서클이 뭐야? 여기 클래스 선언했잖아. 서클이라는 클래스로 피자를 정의했어. 이름이 피자야. 이거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줄에 피자는 new, 만드네. 이게 바로 인스턴스화. 인스턴스화입니다. 다 잊어버렸네. 인스턴스화입니다. 그 서클, 서클인데 이 뒤에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서클이란 거 만들라는 거, 만드는 작업 하라는 소리죠, 결론은. 그럼 이게 생성자 아니야, 결론은? 모양을, 의미적으로 그렇게 보면 좋겠네요. 만들어라. 그러니까 무슨 작업을 수행하니까 여기다 이게 메소드 같이 붙여준 거거든요. 이게 수행이 돼야지, 요 내용이 빨간색으로, 요게 수행이 돼야지 얘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얘가 얘예요. 그리고 얘는 얘를 만들어준 거예요. 오케이? 밑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두 줄 써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두 줄 쓸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한 방에 했죠. 서클 도넛은 뉴 서클이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 먼저 수행이 되고 왼쪽부터 하니까요. 이게 한순간 이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는 집어넣으려네 무엇을 얘가 또 따로 계산이 되겠죠. 뉴 서클을 만들래.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거니까 하고서 연결시켜. 요런 식으로. 그거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서클과 인스턴스. 요까지만 할 겁니다, 이번 시간. 너무 많이 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알았죠? 요까지입니다. 요거 꼭 한번 만들어 돌려보고요. 이거는 뭐 돌려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클래스 선언하는 방법, 인스턴스 생성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들 한번 잘 기억하고 한번 천천히 따라가 봐주기 바랍니다. 실습은 특별히 실행시켜봤자 특별한 거 없는데 뭐. 오케이. 객체하고 인스턴스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클래스하고 인스턴스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많이 세분화시키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대로 다음 주까지 쭉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슬라이드가 한 70 슬라이드 정도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객체 개념 잡고 객체 만드는 것까지 여러분이 어렴풋이 좀 감 잡기 바랍니다. 뭐 연휴 명절, 추석 명절 시작되고 있는데 부담될까봐 여기서 끊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추석이 지난 다음에 보겠구만. 어쨌든 다음 주 거는 좀 더 세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